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8일인데, 좀 연휴 중간이지만, 이제 우리는 금요일장을 준비해야겠죠.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좀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호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진짜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좀 달성해주지 않을까. 무슨 신고가죠? 역사적 신고가죠. 자,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언제 매출의 피크치를 찍은지를 한번 우리는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단기적으로 11월 혹은 12월에 단기 고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수요 자체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휴 사이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건 아실 거예요. 자, AMD와 오픈AI가 이제 협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AMD가 거의 30%가 넘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AMD에는 이미 삼성이 HBM을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것도 지금 호재인데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요게 1년 동안 유지가 된다라면 한 26년까지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렇게 되면 27년이 고점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폐기 수순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고점이 생각보다 더 뒤에 올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요거에 대한 내용 한번 다뤄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려야 제가 영상을 찍는 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제가 매일 강조드리는 게 있죠. 절대 매도 금지예요, 매도 금지. 이거 올해 삼성전자 피크치 안 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 자, 댓글창 열어놨습니다.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개인들은 매도만 치고 있어요. 물론 개인이 사는 건 사실 좋진 않죠. 하지만 최소한 매도는 하지 말자 라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영상을 보시고 매도 안 할 수 있게 댓글창에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흐름이 너무 좋은데요. 일단 최근 신고가 부근에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항이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올라가고 있는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저항으로 작용 안 해요. 그냥 뚫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플러스. 자, 여러분들. 이건 좀 지난 과거긴 하지만 이때 올랐던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이랑 좀 오버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때 삼성전자가 왜 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때 한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적이 있었죠. 바로 스마트폰의 보급이 있었어요. 스마트폰의 보급. 이게 무슨 의미죠? 자, 기존에 삼성전자가 생산했던 이 D램, 그 다음에 이 SS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컴퓨터에만 들어간다라고 많이들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공급이 있는 시점에서 이 스마트폰에도 이 D램과 SSD가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게 새로운 수요차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올라가게 된 게 저점 대비 무려 160%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무려 상승 기간을 보시더라도 이때가 16년 6월 정도 되는데 이 고점이 17년 10월 달이에요. 무려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시는 걸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보세요. 지금 뭐가 삼성전자의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HBM이잖아요. HBM. 특히 4가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 이게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찌르러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 상승에 견인을 하는 현재 가장 1순위는 맞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 이 SSD, 낸드 플러시 플러스 D램이죠. 이 D램의 수요가 예상치 못하게 슈퍼사이클로 접어들면서 신고가를 찌르러 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얘는 3분기 때부터 바로 매출에 잡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게 1순위는 맞으나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그런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HB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BM이 왜 중요하냐? 자,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연적으로 필수한 게 바로 GPU잖아요. 이 GPU에 들어가는 게 이제 HBM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수요가 증가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죠. 일단 이틀 전에 미장에서 이제 요 내용이 나왔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자, 오픈 AI가 AMD의 지분을 10% 확보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자, 오픈 AI가 굉장히 최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을 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결국 이 반도체이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도 데이터 센터가 없고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다라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엔비디아와도 협력을 하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렇다면 이 AMD까지 지분을 확보해서 필요한 GPU를 모두 다 빨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방한했을 때 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이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을 만난 이유가 결국 HBM 좀 공급해주세요라는 차원에서 만남을 가졌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AMD에 HBM3를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요거죠. 바로 요겁니다. 자, AMD는 우선 내년 하반기 HBM4가 탑재되는 MI450. 자, MI450은 내년 하반기 때부터 양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4를 공급하는 시점은 26년 한 2분기부터 납품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예상을 해야겠죠. 근데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는 루빈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루빈은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이 돼요. 양산이 된다라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여기 이 루빈에 들어가는 HBM4를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엔비디아에 납품되는 HBM4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올해 4분기 때부터 양산이 들어갈 거고요. 요게 매출이 잡히는 시점은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일 확률이 높다. 근데 AMD에 들어가는 삼성전자가 납품할 HBM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에서 3분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죠. 엔비디아와 AMD에 납품하는 이 HBM4에 대한 매출이 중첩이 되는 구간은 내년 2분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 HBM4에 대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겠죠.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슈퍼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지금까지 예상하기로는 27년이 이제 피크를 찍는다라고 보고 있을 때는 26년까지는 여전히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보겠죠. 그렇게 되면 이 메모리 반도체 플러스 이 HBM, 엔비디아와 AMD에 납품하는 이 2분기가 중첩이 되는 요 시기를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면 내년 2분기에서 3분기가 실제로 삼성전자의 매출 피크치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거는 예상일 뿐이다 보니까 제가 이걸 맞추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왜 매출이 늘어나는지를 우리는 체크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요 시나리오대로라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피크를 찍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한 내년 봄 정도, 한 1분기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선반영되는 편이니까요. 빠르면 1분기가 될 것 같고요. 늦으면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 요때가 될 수 있는데 이때가 이제 피크 찍으니까 매도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도체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운드리 사업도 계속해서 수주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요거에 대한 변수도 있고요. 지금 핸드폰 쪽에서도 폴더블 7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핸드폰의 교체 주기가 짧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핸드폰으로서 매출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하이엔드 제품이 필수적으로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 맞물려서 이 폴더블 7이 성공을 했다라고 많이들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아이폰을 쓰다가도 이 폴더블 7으로 바꾸는 그런 지인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실 갤럭시 잘 안 쓰시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건 역시도 정말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자, 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삼성 SK 막대한 투자금 필요. 자, 금산분리 완화 검토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요 언급을 했어요.
자, 샘 알트먼이 언급했던 것 중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월 90만 장의 고성능 DRAM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들 수 있는 물량의 절반이 넘어가는 수량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픈 AI에서만 모두 공급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SK와 삼성이 운영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는 2배 정도 지어야 한다. 결국 공장 증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금산분리나 왜 중요하냐라면은 결국 삼성전자 역시도 증설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다라는 건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혹은 유상증자를 진행해야겠죠. 자, 유상증자는 어쨌든 시장에서 안 좋은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은행에서 자금을 땡겨와야 되는데, 이 금산분리가 된다라면 요게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마련된다. 이거는 사실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접근을 한다라면 쉽게 얘기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자본을 어디서 끌어올 때 좀 더 수월하게 자본을 끌어올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이 좀 더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매력도를 더 느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삼성전자를 요걸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현재 기준 외국인이 대략 한 50%가 좀 넘을 거예요. 근데 앞전에 요때죠. 요때를 생각하시게 되면 이 빨간색 란이 사실 외국인 물량을 뜻하는 건데, 요때 외국인 지분이 거의 55%가 넘었었죠. 지금보다 거의 5%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5%가 더 삼성전자에만 매수가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20 정도 되는데, 단순 계산으로만 때려도 대략 25조 정도는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단순 계산이 가능하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말 판이 깔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삼성전자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업황 자체도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시적인 관점. 자, 미국의 금리 인하는 10월 달에 0.25% 정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플러스 12월에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을 텐데, 이때도 금리 인하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12월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내년 26년에도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자, 우리나라만 봤어도 금산분리가 된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더 수월하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투자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50억 대주주 양도세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잖아요. 거기에 정부 자체가 정책이 부동산은 투자하지 말고 주식 시장에 투자하세요라는 그런 정책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시적인 관점 플러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플러스 이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같이 세 개가 맞물리면서 시너지가 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실제로 이때 올랐을 때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면, 이때 금리나 폭발적으로 하면서 지금 소위 말해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삼성전자만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안 했고, 그리고 이때는 뭐가 있었죠? 엔비디아에 대한 폭발적인 GPU 소요가 언급이 되면서 HBM에 대한 수요, 그 기대감으로 사실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기술력이 없었죠, 삼성전자는. 그래서 큰 하락을 했었고, 이 시기에는 실제로 금리 인상이 됐었습니다. 금리 인상. 그렇다 보니까 시장도 거시장의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안 나왔죠. 삼성전자 기술력도 떨어졌던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때 떨어졌던 게 결국 삼성전자 HBM에 대한 기술력 부재였지만 이거는 해소가 됐어요. 플러스 이 구간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죠. 분명히 이때와 이때는 지금하고 다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주 삼성전자 달린다. 증권가 실적 전망치 목표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목표가가 최고 11만 5천 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명절 전에 나온 거거든요. 이 AMD발 HBM 공급에 대한 기대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조만간 저는 진짜 삼성전자가 목표가 또 상향이 나올 것 같아요. 한 13만 원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거 나오는 순간 진짜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 달성은 정말 뭐 어렵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정말 단숨에 돌파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매출 피크치가 언제인지를 시나리오로 짜놓고 우리는 대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뭐죠? 맞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되죠. 그래야 제가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어떤 리스크가 혹시라도 발생을 한다면 제가 최대한 빨리 영상 찍어서 우리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영상 찍어 드릴 거니까, 그러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이기도 하지만 시장 참여자이기도 하잖아요. 자, 시장 참여자라는 건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BM4 전쟁, 장비 업체들로 확산.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대장주로서 치고 간다라면 그 밑에 자, 이런 장비 업체들,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장비 업체들 역시도 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자, 삼성전자가 보통 20% 가면요, 자, 소부장 업체들은 자, 최소 100% 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테크융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테크융도 지금 삼성전자 갈 때 얘는 단기 147% 갔습니다. 심지어 테크융도 지금 공장 지금 증설한다라고 투자 공시까지 나왔어요. 얘도 사실 앞으로 더 갈 확률이 높습니다. 신고가 얼마 안 남았죠. 자, 신고가가 이제 7만원 부근인데 현재 64,000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략 한 7, 8% 남은 것 같아요. 자, 심텍도 보시게 되면은 자, 얘도 단기 134%. 자, 얘는 부품 회사죠. 자, D램과 SSD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판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90도로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당연히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갈 종목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하나를 좀 추천해 드리고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부터 먼저 보자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고가를 찍었을 때와 시기가 일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을 때도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장기평선 위로 올라탔을 때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발생하죠. 자, 이 종목 역시도 거래처가 하이닉스, 삼성이에요. 얘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비? 후공정을 하는 장비를 납품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종목은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누가 매수를 할까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죠. 자, 이들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가치를 따지고 종목에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이다 보니까 자, 지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개인들은 연일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삽니다. 이거 사실 수급만 놓고 봤을 땐 삼성전자와 흐름이 비슷하죠. 근데 얘는 이제 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차트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자, 단기 저항이 이 구간인데 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대략 100% 정도 되거든요. 자, 삼성전자 팔고 이거 사실한 얘기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주시라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고 왜 올라간지를 이제 아셨잖아요. 그러면 자, 장비 종목 정도는 하나에서 2개 정도는 갖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뭐 삼성전자 팔고 사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포트의 10% 정도는 좀 구성해 두시게 되면 올해 겨울은 삼성전자 플러스 이 종목으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고요. 같이 좀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요거는 제가 장비업체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문자로 장비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뭔지 알려드리고요. 자, 매수가는 얼마에서 사시면 됩니다 라고 모두 알려드릴 거니까 자, 테크융이랑 아까 심텍 올라간 거 보셨잖아요. 정말 출발하고 나서 타면은 늦습니다.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탑승을 할 거고요. 사실 금요일장도 반도체 장세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연휴 기간에 빨리 문자 보내주셔서 금요일에는 우리 이 종목 잡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장비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호 1, 2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더보기란이 있는데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상한 링크가 아니라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와 링크 뒷번호랑 일치를 하죠.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할 거예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실 거고요. 거기서 두 글자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소액은 꼭 담아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삼성전자 내년에도 계속 갈 거 알잖아요. 그러면 소재부품 장비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죠. 100% 이상 갑니다. 자, 삼성전자 50% 가면요. 자, 이런 소부장 업체들은 200% 가요, 200%. 자, 비중은 삼성전자에 담아두시되 일부는 이 소부장 장비 담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처럼 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꼭 소액이라도 잡아오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재미난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텔콘 RF제요. 얘 같은 경우도 점상 얘도 점상이었어요. 3연속 점상을 갔거든요. 재료는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자, 무상증자가 보통 시장에서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공시가 나게 되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단기적으로 얘는 상승률을 보게 되면 저점 대비 거의 35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한 2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얘는 아직 권리락이 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점상 이런 식으로 아직 가진 않았죠. 하지만 조만간 권리락이 실행이 되면 얘도 더 상승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무상증자가 원래 개별 종목으로도 잘 가지만 이게 테마까지 번진다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거든요. 이거 과거에 우리 무상증자 테마였을 때를 한번 사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데이터란 종목인데 얘도 과거에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점상 2.상을 갔네요.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게 되면 얘도 대략 한 330% 정도 올라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약하죠? 더 강력한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공구먼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점상 얘 상한가예요. 마지막 이 음봉 캔들이 사실 고점이 27%다 보니까 얘도 상한가로 보게 되면 거의 5연상을 갔습니다. 5연상. 얘도 재료는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 자, 느낌 오시나요? 저점 대비 몇 프로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1100%가 넘게 갔죠. 자,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요. 원래 사명은 노터스였습니다. 노터스. 자, HLB 그룹사로 편입이 되면서 사명이 바뀌었는데 일단 점상 상한가 이 마지막 음봉 캔들을 빼더라도 상한가가 6번 갔습니다. 6연상. 얘는 6연상 이후에 최저점 대비 고점은 1300% 갔죠. 자, 무상증자라는 게 이렇게 좀 강력한 제로라는 거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무상증자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유보율이 매우 높다. 자, 유보율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지금 수치화한 거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쉽게 좀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고, 이 유보율에는 뭐 현금성 자산도 포함이고요. 자, 유동성 자산 이런 것도 포함이고, 뭐 건물을 뭐 기업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자, 기업의 자산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높은 확률로 돈을 잘 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돈을 잘 번다라면 우리는 대기업일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이제 하이닉스의 유보율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작년 기준 2.0%가 좀 안 됐어요. 자, 다른 대기업도 뭐가 있죠? 자, 현대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 자, 약 7,200% 정도 되네요.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무려 현대차의 10배입니다. 곱하기 10. 사실 그 이상이에요. 자, 차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차트 보시는 분들은 바로 좀 아실 것 같아요. 전형적인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느껴지실 텐데, 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일부러 여기서 고가놀이를 해주죠. 이 고가놀이 왜 했을까요? 개인들이 일부러 달라붙게 해준 거예요.
단기 매매를 하는 단기 성향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물리게 해서 일부러 거래량 없이 흐르게 하죠. 자, 이때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자,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올려쳐준 이유는, 자, 이때 물렸던 개인들이 100%다 털리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더 본절을 오게 해준 다음에 일부러 더 빼죠. 자, 이때 심리가 정말 버틸 수 없는 이유가 또 물리게 되면 1년을 넘게 또 물려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발동되면 필연적으로 모두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매집이 완료됐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단기 박스를 치면서 적은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마지막 매집을 진행을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거래량이죠. 자, 거래량이라는 게 이런 대량 거래들이 개인의 매수세로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자, 일정 구간에서 매집이 완료됐다라면 이제 세력들은 마무리를 해야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뭐가 나올까요? 재료가 발생을 합니다. 자, 재료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 이때 매집을 했을 때 세력들의 역할과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재료가 나온 시점에서는 세력들이 하는 역할이 다르죠. 자, 이때는 세력들이 자기들 돈을 써서 올려요. 그리고 나서 재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상승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인위적으로 자기 물량들을 팔면서 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죠. 하지만 이때에서는 세력들이 해주는 역할이, 자, 시작점이 되는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한번 쳐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서 매수세에 가담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자, 이때 세력들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를 친다. 그러면서 엑시트를 하는 게 이 세력주의 원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재료가 나올 거예요. 재료가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무상증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 자, 무상증자는 어떤 종목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유보율이 높은 종목이잖아요. 자,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얘는 75,000%가 넘습니다. 제가 아까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라고 했죠? 한 7,000% 좀 넘었어요. 근데 현대차보다 유보율이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자, 이론적으로는 유보율이 500%만 정도 돼도 5대1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이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자, 얘는 저점 대비 아까 한 350% 갔었잖아요. 350% 갔는데 얘가 무상증자 진행한 게 2대1이에요. 2대1하고 350% 갔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얘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가 3대1. 물론 얘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3대1하고 200% 갔죠. 자, 제가 아까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텝. 얘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얘 8대1 했어요. 8대1. 그리고 나서 몇 프로 갔죠? 1300%.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7만 프로가 넘는 지금 유보율을 자랑하잖아요. 요거 단순하게만 접근을 해도 정말 마음만 먹으면 30대1도 가능하고요. 20대1도 가능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유보율이 이 정도라면 7만 프로라면 5대1은 한다 라고 보는 거죠. 자, 5대1 하면은 최소 500%는 가지 않을까요? 아까 2대1 했는데 350% 갔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이 종목 매수 전 재산 다 사시면 됩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도,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이 소액은 매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액 한 500만 원 정도만 매수를 하셔도 5대1 진행하면 500%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3천만 원이 되죠. 500만 원이 3천만 원으로 복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 앞으로 이제 장기 투자할 거니까 자, 1년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 안 드리죠. 왜? 얘는 공시가 나오는 즉시 점상 상가 자, 6연상을 6거래일 동안 갔습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죠.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월요일 날 시작이 돼서 금요일 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연속 5연상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는 거니까 정말 소액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좀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요거 우리 대박 날 거잖아요. 자, 문자로 대박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매수가는
얼마에 매수하세요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가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이거 언제 공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망설이시면은 진짜 공시 나오고 끝이거든요. 공시 나오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잡으셔야 되니까 영상 보시는 즉시 바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보내실 때 요 숫자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더보기란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실 거예요. 파란색 링크가 어떤 스팸이나 이상한 링크가 아니고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동일하죠.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하실 거예요. 거기서 우리 두 글자 대박날 종목이니까 자, 대박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절이라고 해서 제가 좀 시간이 지체되게 지금 안 보내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최대한 빨리 보는 즉시 제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자, 고민하는 순간 공시 나오고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바로 종목명 안내해 드리고 자, 매수가 얼마인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고민하는 순간 공시 나오고 날아간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유보율이 무려 7만 프로인 이 종목 정말 소액은 한번 담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더 재밌는 내용을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테마가 많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우선주 테마도 돌고 있거든요. 우선주 테마는 시가총액이 보통 한 300억에서 한 500억 되는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테마도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이런 종목들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